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같이 제1과 3 정리해봅시다. 총복습 과제 부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교재 21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과 같은 경우 가운데 하나를 골라 안부 카드를 쓴 후 어떤 경우인지 맞춰봅시다. 제가 연습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우리 같이 준비된 안부 카드를 보고 어떤 경우인지 맞춰봅시다. 네, 제가 안부 카드들을 준비했고요. 교재에 나온 상황 중 어떤 상황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에 나온 경우들, 상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스승이 나이 많은 제자에게. 스승이면 당연히 높은 사람인데요. 문제는 제자, 아랫사람이 나이가 더 많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두 가지 가능하겠습니다. 격식체인 하계체를 보통 쓰는 게 맞고요. 하지만은 스승일지라도 나이가 많은 제자를 존중해서 나이가 많다는 걸 존중해서 합쇼체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부장이 과장에게. 격식체 하계체를 쓰면은 적당하겠네요. 자, 그리고 3번, 10대 아들아이가 엄마에게. 자,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친숙한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식체보다는 비격식체가 적절하겠고요. 하지만 엄마니까 높임이 필요하겠죠. 해요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4번, 동생이 누나에게. 동생이 누나에게는 존댓말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보통 같이 자라는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높임법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 등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역시나 비격식체를 사용해주면 되고요. 학교 선배는 윗사람, 후배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반말인 해체를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가 준비한 안부 카드를 한 장 한 장 보겠습니다. 카드 1입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걱정이네.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 자, 어떤 경우일까요? 네, 맞습니다. 부장이 과장에게. 경우 2번이었습니다. 자, 걱정이네. 잘 진행되고 있나? 등의 하계체를 사용했죠. 일의 진행을 물어봤죠. 네, 회사 동료 간의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과장에게 찾아주셨으면 적당했고요. 카드 2번 보겠습니다. 요즘 잘 지내? 가족들 모두 보고 싶어 해. 집에 전화 좀 자주 하고 건강 잘 챙겨. 자, 어느 경우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4번, 동생이 누나에게입니다. 잘 지내? 보고 싶어 해. 건강 잘 챙겨 등의 해체. 네, 높임법은 아니고요. 그냥 낮춤인 해체를 사용했죠. 그리고 굉장히 친숙하고 가족에 대한 상황이 나왔어요. 네, 동생이 누나에게 골라주면은 적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카드 3번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항상 늦은 나이에도 열심히 학구적으로 공부하던 게 많이 생각납니다. 자, 뭔가 학업적인 상황이 나왔고요. 지내고 있습니까? 많이 생각납니다. 등의 습니다, 읍니다의 높임체인 합쇼체를 사용했죠. 네, 스승이 나이 많은 제자에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승이 제자에게 낮춤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제자가 나이가 많은 점을 생각해서 높임, 합쇼체를 사용해도 무관했던 경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카드 4번입니다. 요즘 항상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이 많아요. 날씨도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자, 비격식체의 높임, 해요체를 사용했죠. 10대 아들아이가 엄마에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5번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인지 지금 찍어도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쓰기 연습으로 바꿔봤습니다. 함께 쓰기 연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카드 5번. 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안부 카드를 써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말은 우리 비격식제 해체를 사용해야지 뭔가 적절할 거고요. 상황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자, 선배가 후배에게 공부가 잘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자, 먼저 중국어 봐주시고 여러분이 한국어로 자, 이 상황들 생각해서 고려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입니다. 我们真的好久不见了过得好吗? 자, 비격식제 해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리 정말 오랫동안 못 봤다. 잘 지내? 정도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문장입니다. 最近天气应该很热，也挺辛苦的，能好好学习吗? 자,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요즘 날씨도 덥고 힘들 텐데 공부는 잘 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장입니다. 需要帮助的时候随时联系我. 자,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정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말 오랫동안 못 봤다. 잘 지내? 요즘 날씨도 덥고 힘들 텐데 공부는 잘 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정도 써주면 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공부가 잘 되는지를 묻고 싶은 상황. 안부카드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연습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과제 2번, 연습 2번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친조 호칭을 각자 5개씩 쓰고 돌아가며 발표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간 드릴게요. 친조 호칭 생각나는 대로 써봐 주세요. 자, 친조 호칭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요, 1촌, 2촌, 3촌, 4촌이 있죠. 촌이라는 건요,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제일 가깝죠. 그렇게 되면은 나와의 관계는 1촌이 됩니다. 이촌 관계로는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요. 또 어머니 쪽으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는요, 형제, 자매가 있겠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 오빠, 누나, 언니. 자, 나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촌보다 조금 더 멀지만은 가까운 관계. 자, 위쪽으로는요, 아버지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인 증조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자,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 자, 그리고 고모까지 해서, 네, 삼촌이 되겠고요. 어머니 쪽으로는요, 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인 외증조 계시겠고요. 자,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 자매인 외숙, 외삼촌이라고 부르죠, 부를 때는. 자, 그리고 이모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는요, 나의 형제, 자매의 아이들인 조카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촌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사촌 관계 보겠습니다. 자, 위로는요, 대고모, 고모, 할머니, 큰할아버지 등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제, 자매들이 사촌에 해당되겠습니다. 어머니 쪽도 마찬가지로 이모 할머니, 외종조 할아버지 등이 계시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요, 종사촌, 이종사촌 등이 있습니다. 자, 사촌 관계죠. 그대로 사촌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이런 호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중국도 못지않게 많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쓴 5가지 호칭 중에 있었나요? 확인해 봐 주세요. 자, 문제가 없으시다 하면은 우리 계속해서 교재 22쪽 문화 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어의 호칭이나 경어법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호칭, 청부를 말하죠. 경어법, 찡위화를 말하고요. 요인, 주요 인수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국어에서는 높임법, 바로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호칭이나 경어법을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해서 해야 할까요?에 대한 읽기입니다. 자, 그럼 1문단부터 저하고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문단 봐주시겠습니다. 먼저 어휘 확인입니다. 영향력, 서열, 친분, 압축하다, 연령, 직위, 학렬, 세분화하다. 자, 여기까지 어휘 정리해봤고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빨리 눈으로 봐주시고 찾아봐주세요. 질문에 대답해주세요. 한국어의 호칭이나 경어법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모두 찾아보세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서열, 친분, 연령, 직위, 학렬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그중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서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이문단입니다. 어휘 확인입니다. 어휘보다는 이번엔 표현이 좀 많아요. 막강한 힘을 발휘하다, 압도당하다, 상호 평교 관계를 깨다. 자, 내용 확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찾아봐 주세요. 친분이 서열에 압도당하는 예들이 이번 문단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예를 4가지 찾아주세요. 네, 첫 번째 이 부분이죠. 고등학교 1년 선배도 너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1년 차이 선배면은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번, 네, 바로 이 부분이죠. 형의 친구나 언니의 친구도 너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3번, 친구 사이에서 한 사람이 직장 상사가 된 경우. 자, 친구지만은 직장 상사가 돼서 나보다 서열이 올라갔을 때, 네, 존대를 해야 합니다. 4번, 친구 사이에서 한 사람이 오빠 부인이 되었을 경우. 원래 친구기 때문에 반말을 했지만, 자, 오빠 부인이 됐다 하면 나보다 서열이 올라간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존댓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열이 중요한 경우에 예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문단입니다. 다음 3문단이 조금 길어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자, 3문단 첫 번째 부분, 어휘 정리입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다. 하위 요인, 우선순위.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3문단에서 무엇에 대해 알아볼 겁니까? 자, 무엇에 대해 알아볼 건지 찾아보세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서열의 하위 요인들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찾아볼 겁니다. 자, 서열에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장에서 서열이 높은 건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 건지, 아니면은 뭐 친족들 사이에서 학렬이 높은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서열에서는 어떤 요인이 가장 우선이 될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3문단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어휘 정리입니다. 연상, 앞서다, 연하,
자, 계속해서 내용 확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기서 비교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앞부분 나오죠? 직위와 나이입니다. 자, 그리고요, 직장에서 나이와 직위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네, 직위가 앞선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직위가 앞서더라도 일종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네, 바로 부하 직원이 연상이면 상사가 존대를 하는 것입니다. 직위가 앞서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 연상이지만 상사가 존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센스 있는, 조금 생각이 있는 상사면은 나이가 많은 부하 직원을 조금 고려해서 존댓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직위라고 했죠. 자, 계속해서요. 3문단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어휘 확인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다. 뻘. 자, 내용 확인입니다. 질문에 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비교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단락에서는 학렬과 연령을 비교했습니다. 자, 우선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학렬과 연령 중에서는 학렬이 더 우선된다고 했습니다. 자, 학렬이 우선시되는 예는 무엇입니까? 자, 이 문단에서 예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저씨뻘이라면 존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3문단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휘 확인입니다. 친족, 권세, 앞지르다. 자, 내용 확인입니다. 여기서 비교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네, 친족 안에서의 서열과 직장 안에서의 서열을 비교했습니다. 어느 요인이 더 우선된다고 했습니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네, 친족 안에서의 서열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예시로 어떤 경우를 소개했죠? 네, 조카가 사장이고 삼촌이 과장일 때, 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직위가 낮아도 삼촌을 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학렬이 가장 우선시되는 서열 요인이었죠?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한국어 경어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요인들을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친분, 그리고 직장 서열, 직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친족 서열, 학렬을 말하는 거고요. 연령 서열,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모두 다요 서열들인데요. 이 서열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거 뭐였죠? 네, 우리 마지막 문단 단락에서 살펴봤었죠? 바로 친족 서열이 어느 경우에도 가장 중요했습니다. 1순위. 자, 그리고요, 2순위는 네, 직장 서열이었습니다. 자, 나이보다도 직위가 더 우선시 된다라고 했죠. 2순위고요. 자, 그 다음은 나이죠. 1년 차이가 나거나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나이가 많으면 존대를 한다라고 우리 이 문단에서 살펴봤었죠. 친분은 서열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친분이 4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친분 4위, 직장 서열 직위 2위, 친족 서열 학렬 1위, 그 다음에 연령 서열 나이 3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말하기 연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주제 소개를 뭐뭐인 반면으로 비교하면서 주제 소개해 보겠습니다. 2번, 자, 우선순위,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게 우선순위 되는지를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앞서다라는 우리 본문에서 많이 본 단어 사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3번, 자, 세 번째 문장은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말해볼 건데요. 뭐뭐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예외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결론으로 정리해 줄 건데요.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는 라고 볼 수 있다 사용해서 한번 결론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소개입니다. 자, 한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인데 중국어는 한국어만큼 복잡하지 않죠? 자, 이거 인 단면 사용해서 비교하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키워드, 핵심 문장들 연결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해보면 좋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이야기해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어가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인 반면 중국어에서의 높임법은 한국어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로 비교해주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중국에서는 친분과 관계가 서열과 나이보다 조금 더 중요하죠.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이 차이가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친분이 있다. 서로 편하게 말할 수 있다. 라는 핵심 단어들, 핵심 표현들 사용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서열과 나이보다 친분과 관계가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친분이 있다면 서로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특별한 상황 말해주겠습니다. 먼저 1번, 중국에서도 존대를 하긴 하죠. 자, 닌이나 칭 같은 표현들이 존댓말에 좀 해당이 되죠. 자, 중국에서도 존대를 하다,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자, 이 예로 두 번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직원, 고객에게 닌, 칭, 자, 상대방을 높이다. 자, 이 높이는 이유는 고객에게 친절한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 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존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의 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한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닌이나 칭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높입니다.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결론 문장입니다. 친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비즈니스 서열이 호칭을 결정하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앞에다 붙여주시고 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문장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핵심 표현들과 문법 연결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말해봐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는 친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비즈니스 서열이 호칭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4번 문장까지 연결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따라서 큰 소리로 발음 주의해가면서 말해봐 주시겠습니다. 한국어가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인 반면 중국어에서의 높임법은 한국어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서열과 나이보다 친분과 관계가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고 친분이 있다면 서로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존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의 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한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닌이나 칭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높입니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는 친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비즈니스 서열이 호칭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한국어의 높임법에 대해서 이번 복습하면서 문화 읽기로 한번 다뤄봤고요. 중국적인 상황과 한국적인 상황 비교하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이해도 잘 하시고 또 말하기 연습도 잘 해보셨나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2과부터요, 우리 직업과 직장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함께 과제 부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